는요 바로 이 반도체 쪽에서 제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곧 시총 1조로 갈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야, 오늘도 무려 8%나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만 원 근처까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이 어제 오늘 아주 잘 사주고 있는 흐름이 되겠고, 오늘은 기관도 좀 붙었네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수익이 3.4%, 27,500원에 15% 담으셨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종목을 2월 1일에 사셨다고 하니까 급등하면서 고점 찍고 좀 내려올 때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그 이후로 주가는 좀 들락날락하면서 좀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전망이 좋아 보여서 접근을 하셨고요. 지금 15% 가지고 계시는데 5% 정도 추가 매수를 또 고민하고 계십니다. 제주반도체 계속 좀 횡보하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김근호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보유? 네. 아니면 매도? 저는 보유입니다. 보유.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요? 저도 보유. 보유. 네. 그럼 김근호 전문가부터 보유 이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유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온디바이스 AI 대장이잖아요.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움직임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얘가 4,000원일 때는 사실 안 사잖아요, 아무도.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4,000원짜리가 이제 거의 4만 원 갔는데 그걸 이제 2월 1일에 이제 진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이런 포인트는 이제 전형적인 눌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인트입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반등 나왔을 때 왜 안 파셨죠? 왜냐면 이렇게 한번 고점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리고 다시 올리고 또 내립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쌍봉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보편적인 이제 대장주들, 이제 시장 중심주들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요, 에코프로도 그랬고요,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랬고요. 또 반도체 종목들도 고점 찍고 내려오는 애들 보면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판단할 때 얘가 4,000원에서 4만 원까지 왔으니까 내가 눌림에서 다시 잡아서 다시 또 10배를 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실 거면 이 밑에 있는 애들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타점을 잡았을 때 보면은 이런 자리, 사실 여기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으면 파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점이 좀 아쉽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좀 종목을 잘 고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얘가 그럼 다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기본적으로 봐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이제 정고점 정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고점 하단부를 보는 거고, 이거를 좀, 나는 좀 도전적이야 라고 보시는 분들은 정고점대, 고점대를 보는 거고, 네네. 여기서 이제 신고가 보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고가까지 보는 것보다는 정고점대를 보는데 거기서도 정고점대 하단부까지는 충분히 올 종목이니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문의를 주셨어요. 네. 이게 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쭉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얘가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추가 매수 할까 고민이 드는 거예요. 가격 전략을 안 잡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예. 우리가 이 행동에는 뭐랄까 이유도 필요하고 목적도 필요합니다. 근데 항상 오르면 주가는 내려가요. 내려갔으면 또 올라오고요. 그러면 내려갈 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연한 걸 이제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문의 주셨을 건데 이거 안 하셨으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얘가 그러면 올라갔다 또 내려오면 사도 되나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3번의 고점을 만들어준 차트이기 때문에 4번째까지 기대를 하고 또 봐야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맞다라고 보고 추가 매수 없이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종목은 잘 보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점대에서 좀 하단부에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목표가랑 손절가요? 네, 가격 전략 드리자면은 제가 일단 써놓은 게 31,500원 정도가 되는데 사전에 주실 때 제가 가격을 네. 아마 요 정도 근처에서 아마 잡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 정도 목표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2만 원대 초반부 22,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요 정도 가격대에서 손절가는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미 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받는 가능성은 높은 종목이니까 이제 고점 하단부 이제 3만 원대 초반 요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목표가를 더 높게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제발 잘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 살짝은 좀 성에 안 차는 진단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목표가를 훨씬 더 있는 높게 대로 보고 계셔서 받아야지, 그걸. 그럼 예. 이제 박수범 이사님께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 전문가님보다는 제가 좀 더 목표가를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52주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해서 물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쪽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메모리 쪽의 관심도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HBM을 비롯해서 LPDDR이 있고, GDDR이 있고, 일반 DDR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쪽에, 메모리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이제 LPDDR이 좀 들어가죠. 근데 최근 지금 삼성전자에서 마하1이라는, AI 칩을 이번 연도 연말 정도에 양산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른 AI 칩 같은 경우에 HBM이 들어가는데 지금 마하1 같은 경우에는 LPDDR이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LPDDR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되나 적습니다. 예, 엄청 적습니다. 엄청 좋은 거에 비해서 하나의 또 메모리로서의 역할을 다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과 LPDDR을 비교를 하면 물론 HBM이 훨씬 월등하게 능력은 좋습니다. HBM이. 하지만 전력 소비가 상당히 좀 심하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근데 LPDDR은 HBM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전력 소모량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1을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지금 네이버가 공동으로 작년부터 개발했고 올해 연말에 양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게임 체인저는 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지금 3원계 배터리가 판매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LFP 배터리는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가격 차이죠. 30%나 지금 현재 LFP 배터리가 저렴하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지금 3원계 배터리 주가들이 좀 안 좋습니다. 관련 종목들에. 그런 것처럼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메모리 쪽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낸드 가격도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 반도체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에 따른 종목들이 이오테크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지금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그에 따른 제주 반도체도 어부지리로라도 같이 함께 항상 우리가 좀 주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분위기를 탄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제주 반도체는 분명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메모리 시장을 통해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좀 4만 원을 좀 제시하고요. 네. 하지만 동사가 다시 한번 더 좀 주가가 좀 내려온다. 그렇다면 손절가는 저는 2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주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비슷한 레인지인데 목표가가 조금 다르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서,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보유 의견 주셨고, 목표가는 3만 원대 초반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22,500원 제시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박수범 이사께서는 보유를 좀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서 목표가는 가장 높은 안 가본 그곳으로 갑니다. 4만 원, 손절가 2만 원입니다.